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은 연준의 매파적 발표와 중동의 전쟁 구름을 외치며 시장에 극심한 공포를 기록했다고 전합니다. 누구나 보는 이 표면의 이야기, 가격 그래프의 낙하와 뉴스 타이틀의 자극은 마치 모든 진실인 양 우리를 압도합니다. 하지만 잠시 그 소음과 숫자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하락의 진정한 주인공은 단순히 팔려나간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오늘 무대 한가운데서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은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권력과 그 권력이 쏟아내는 법정 앞의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가격 변동이 아니라 한 시대의 신뢰 시스템이 균열을 내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지만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이고 금리 인하의 꿈을 한 차례로 줄였을 때 시장이 읽어낸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더 오래, 더 높은 금리. 이 단순한 문장 뒤에는 중앙은행의 고뇌보다는 체제의 무언가 결정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 계산의 한가운데에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보는 유전의 불꽃이 있습니다. 중동의 한 공격이 세계 경제의 핵심 혈압을 순식간에 높여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사건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나리오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준이 두려워하는 인플레이션의 유령을 부르는 직접적인 손길이 바로 지정학적 불안정성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이 만들어낸 불안이 다시 그 권력의 통화 정책을 옥죄는 역설적인 고리.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구조입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 아래에서는 국가의 안보 게임이 곧 자본시장의 날치가 됩니다.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결정 하나가 반대쪽 지구에서 평범한 개인의 비트코인 지갑 가치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정들의 배후에는 석유라는 여전히 현대 문명의 혈액 같은 자원에 대한 치열한 패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가 따라오고 중앙은행은 그 불러온 유령을 잡으려고 금리라는 올가미를 늦추지 못합니다. 그 올가미의 첫 번째로 목이 조여지는 것은 언제나 가장 자유롭고 유동성에 민감한 자산들입니다. 주식이었고 이제는 비트코인이 그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착시를 깨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하락을 두고 비트코인이 결국 위험자산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주식과 같은 궤적을 보인다고 말이죠. 그 표면적 상관관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인과관계를 거꾸로 보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주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비트코인이 똑같은 원인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중앙화된 권력이 창출한 통화 긴축과 불안정성입니다. 같은 폭풍을 맞고 있다는 사실이 두 배가 같은 종류라는 증거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 나무는 뿌리가 흔들리지만 바위는 그 자체로 버티는 법이니까요. 문제는 이 폭풍의 본질이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간다는 점입니다. 코인쉐어스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고용지표나 인플레이션 데이터 같은 전통적인 거시경제 지표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더 강력한 가격 변동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심오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이상 순수한 경제의 법칙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 게임의 연장선 위에서 권력의 계산으로 재편되는 경제입니다. 연준의 위장이 중동 상황을 공식 성명에 언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제 통화정책의 방정식에 전쟁이라는 변수가 공식적으로 들어왔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아래에서 개인은 무엇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금이라고요? 역사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금조차 이번 사태에서는
뚜렷한 상승을 보이지 못하며 맥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현대의 금 시장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큰 손들이 지배하는 파생상품 시장의 영향 아래 있고 달러라는 기축통화와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진정한 안전자산이란 바로 그 위협의 근원에서 구조적으로 독립된 것이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만들어낸 폭풍으로부터 피난처가 되려면 그 시스템 자체의 구성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늘의 하락이 보여주는 것은 비트코인의 약점이 아니라 기존 세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비트코인은 여기서 두 가지 게임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시장 심리와 유동성의 게임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달러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레버리지로 무장한 단기 자본들은 비트코인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표면의 파도입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게임은 신뢰의 게임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하고 국가들이 유전을 두고 충돌할 때 그들이 훼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발행한 화폐에 대한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그 훼손된 신뢰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수학적이고 탈중앙화된 대안입니다. 오늘 가격이 하락했지만 그 프로토콜의 근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발행량은 변하지 않았고 채굴 난이도는 조정되었으며 네트워크는 여전히 전 세계의 노드에 의해 무정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지의 본질입니다. 헤지란 단순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시스템에 발을 걸어두는 구조적인 보험입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는 것은 중동에서 전투기가 이륙할 때, 연준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할 때마다 당신의 재산이 그들의 결정에 노출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낙폭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열병이 심해질수록 그 해독제의 가치가 더욱 선명해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몰려들고 규제 프레임워크가 디지털 상품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모두 이 자산이 기존 금융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변동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진정으로 해지하는 것은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화의 무분별한 남발이요, 신뢰의 배신이요, 자본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위험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금리와 전쟁과 선물 시장으로 측정되는 권력의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블록 높이와 해시레이트로 측정되는 코드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혼란과 공포를 만들 때, 두 번째 시간은 묵묵히 자신의 리듬으로 다음 블록을 쌓아갑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이 두 번째 시간에 당신의 부와 신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거래량 차트에 포착된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비트코인이 대표하는 패러다임의 이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파도는 언제나 표면의 일이지만 조류는 깊은 바다의 힘입니다. 오늘의 고찰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흔들림 없는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바이블이었습니다.